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우용표님의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요?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이 3년 내에 특이점이 온다. 뭔가 변환점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는 아파트, 내리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자 한강부동산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앱 직방 이코노믹 리뷰에서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칼럼니스트라고 해요.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이 40만 부나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부럽다. 네, 대단합니다.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막 지도 같은 거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적당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결론을 그냥 살짝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설레면 사라. 사고 싶으면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 항상 집을 볼 때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못 견디거든요. 막 당장 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살까 말까를 고민해 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슴이 떨리는 물건을 사면 잘 안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걸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노래 듣고 사랑하는 거 먹고 사랑하는 거 부동산 사면 되는 거죠.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 난 그거 사랑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나 이 사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지 않아요. 네. 사랑은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후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시점을 전후로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해요. 당연히 정권이 교체가 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옵니다. 2022년은 국내와 해외 정치인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도 동시에. 그럼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뜻이다. 그래서 그때를 어떤 특이점으로 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부동산, 특히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은 아파트를 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살고 있고요. 자, 아파트에서 특이한 현상은요,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더 잘 팔리고 내려간다 싶으면 매수세가 실종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가격이 내려가면 보통 다른 거 잘 팔리잖아. 세일을 하면 잘 팔려. 근데 부동산은 반대다 라고 합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더 늦기 전에 사두자 라는 심리로 부동산을 매수를 한대요. 매도자는요, 집값이 막 오를 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으니까 천천히 팔자 혹은 팔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면 난리가 나요. 네, 안 팔려고 하고 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이 정보가 너무 빨라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한 달에 1억씩도 오르고 수천만 원 오르는 건 예사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어디를 사야 될까요? 많이 묻는데요. 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똑같은 답을 하거든요. 귀하의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최대한 비싼 아파트를 사세요. 왜냐면 비싼 게 좋기 때문입니다. 싸고 좋은 적은 없어요. 비싼 지역이 좋아요. 좋으니까 비싼 거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비싸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집을 사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점수가 된다면 청약 점수를 얘기합니다. 무조건 커트라인 높은 곳에 들어가야 되고, 자금이 된다면 무조건 비싼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울 강남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용인이나 분당에 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연대나 고대를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작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차이나 머니가 몰려온다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완전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이 차이나 머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몇 년 전부터요, 제주도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제주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서 5억 원 이상의 콘도미니엄 별장을 사면 제주도 영주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올랐을 때 왜 올랐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기사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제주도에 부동산을 올려놓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죠.
강남 지역은 진행 중이고요. 은평구도 마무리가 되어 있대요. 중국인들이 영국, 호주, 미국 건드린 데는 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이 여러분 저렴하면 중국 사람이 사서 가격을 올려버려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화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트남 같은 데 집값 싸다 가서 막 사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여러분 워낙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웬만하면 집 한 개만 남겨놓고 다 팔아라 라는 것인데요. 이 정책이 오히려 서울의 인기 지역을 집값을 올려놓는 요인이 됩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데 좋은 걸 가져가고 싶으니까 좋은 지역이 더 많이 오르는 거죠. 대학은 일생에 한 번만 갈 수 있는데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가? 집을 하나만 남겨둘 수 있다면 어떤 집을 남겨둘까?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이다. 규제의 결론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습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재테크의 법칙입니다. 71을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과 이자가 언제 2배가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원금과 이자 합해서 2배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언제 2,000이 되고 1억이 언제 2억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법칙입니다. 연 수익률이 12%라면 나의 자산이 2배가 되는 시점은 72 나누기 12 하면 6년이에요. 6년이면 나의 자산이 2배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많이 낼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요. 원금을 불리지 않고 그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얼만큼요? 물가 상승률만큼. 나 어렸을 때 과자 5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원 줘도 못 사 먹습니다. 10배 이상 물가가 올랐어요. 이 개념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봅니다. 만약에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2 나누기 3%는 뭐예요? 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것. 물가가 이제 상승해가지고 재산이 반토막이 나는 시점이 72 나누기 3은 24년입니다. 24년 후에는 물건 가격이 2배로 오를 수 있고 1,000원짜리가 2,000원 될 수도 있고요. 내 재산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부자들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자꾸 몰려갑니다. 정부에서 2019년 12월 13일이었나? 잠깐만요. 대책이 언제나? 16일. 2019년 12월 16일날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무조건 대출 금지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아파트가 15억 정도는 돼야지 명함을 내밀 수 있다고 해요. 기존의 고가주택을 정의할 때는 9억 원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15억 원 돼야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트렌드가 있죠. 수능 얘기 여기 나와 있어요. 2019년 8월 중순에 정부는 2022년 수능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해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EBS만 제대로 공부하면 70점은 맞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점만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50점은 어디 가서 배워야 할까요? 학원가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명문 학원가 지역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학원가에 새 아파트 이 두 조합이 되면 아주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자사고 폐지한다 이런 말 나오니까 더더욱 가속이 되겠죠. 재개발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개발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새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물 같은 정보가 많이 있는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엑셀로 지금 어떤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보면 좋겠죠. 600개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요. 이 중에 집에서 가깝거나 관심 지역을 잘 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문가들은 일반 세미나에서 알려주지 않고요. 개인 상담 때 살짝 알려준다고 해요. 이런 고급 정보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조정지역 대상대,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2년 보유한다고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2년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사놓은 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거주를 해야만이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9억 이하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규제가 점점 세금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세무사랑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지금은. 계속 바뀌어요. 왜 자꾸 나는 힘든데 왜 부동산은 자꾸 오르고? 그럴까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매년 50조 원이 새로 쌓인대요. 이것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돈들이 투자처를 향해 대기 중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사업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왜 돈이 부동산에 쏠릴까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강남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언론에 많이 나온 이야기죠. 혹시라도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무주택자가 된다면 그때는 부동산의 모든 관심을 끊고 무조건 전세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범생과 함께 지각을 하는 마음으로 안심해라라고 해요. 나 혼자 지각하는 게 아니라 모범생이랑 같이 지각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정말 집값을 떨어질 것 같으면 그들이 팔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중국 얘기가 또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명품 가게에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왔대요. 그는 진열대 한쪽에서 다른 쪽을 보더니 한쪽 끝에서 하나, 다른 쪽 끝에서 하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직원이 저 2개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저 2개 빼고 다 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제주도에서는 전설처럼 들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에 온 중국 손님이 아파트를 손으로 가르치자 저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저 동을 전체 다 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하고 대답하더니 다음날 친구를 데려와서 이 친구는 저 옆 동네 전체요 라고 얘기했대요. 이렇게 통이 큰 중국 관광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저 피곤한 손님입니다. 그 연예인 김수현이 사는 아파트 중국 사람 와서 매수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제주도에 제 지인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미분양에 나가지고 한국 사람들 비싸다라고 안 사고 있는데 중국인이 오더니 나머지를 싹쓸이 갔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싸다 이러고 사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 싸다 이러고 사갔대요. 이런 차이나 머니가 어디로 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가요, 예전에 숙박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사드 이후로 지금 많이 손님이 줄었습니다. 중국 경기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는 것, 몇 호를 분양하는 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건 절대 분양을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전문 관리 업체만 돈을 법니다. 걔네는 관리비를 받아가요. 그걸로 수익을 완전 그냥 하는 거죠. 7%의 확정 수입을 지급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지만 2019년 1월 파산 절차에 들어간 어떤 호텔은요, 투자자들에게 연 11%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이 호텔에 가서, 이거 라마다 아닌가? 네. 가서 하룻밤 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확정 수입을 지급 약속한 시행사는요, 분양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A호텔 301호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난감합니다. 아무도 사지 않아요. 절대 분양형 호텔은 여러분이 분양을 하셔야지 분양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분양하는 건 찬성. 여러분이 땅 사서 호텔을 지어서 남에게 파는 건 찬성. 근데 분양 받는 건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상가 광고를 보면요, 수익 약정서, 수익 확약서라는 문서를 발행해준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약정서를 써준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양가 안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 보장, 3년 보장 이런 거 다 뻥입니다. 네,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받지 마세요. 좋은 물건은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집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다 사가요. 모델하우스에 가면 분양 상담사가요, 여기는 저희가 원금을 보장해드리는 아파트입니다. 확약서를 써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계약자들이 원금을 달라고 하면은 폐업을 신고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막 뭔가 막 보장해주고 책임지고 이런 거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중에서 유일하게 값이 오르지 않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별표 10,000개 할게요. 10,000개 여러분. 저는 오피스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도 사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경매 보면요 여러분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널려 있어요. 절대 안 팔립니다. 자, 오피스텔은요 월세를 받는 용도지 투자 용도,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보는 용도가 아닙니다. 꽃감을 빼먹든 내 자산을 연 5% 내외의 수익률과 바꾸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월세 받고 싶은 사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라는 거죠. 좋은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 많죠. 노후에 상가가 효자다라는 분이 많습니다. 좋은 상가를 찾기 어려운 3가지 이유. 자, 좋은 상가는요 팔지 않습니다. 물려줍니다. 진짜 여러분 강남이라든가 정말 상권 좋은 데 가보세요. 매매 물건 한 개도 없습니다. 아주 가끔 좋은 상가가 시장에 나옵니다. 이런 물건은 평소 부동산 중개업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1차로 연락이 가게 되고요. 물론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고 책을 냈잖아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가야지 좋은 물건을 잡습니다. 자, 좋은 상가는요 나오기 무섭게 팔립니다. 확약서, 약정서, 광고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빠르게 팔립니다. 좋다, 싸다 싶으면 중개사가 사가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운 좋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민은요 물건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해라 라고 합니다. 이 책 되게 뼈 때리는 내용이 많아요. 문제는 내가 고민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사버립니다. 진짜 좋은 건 여러분 보자마자 계약금 꽂아야 돼요. OTP 들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물건이 나오면 가슴이 떨려요. 이거 이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떡하지? 다른 부동산 연락이 가서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면 어떡하지? 되게 빨리 입금하거든요. 거의 계좌 받은 지 30초 안에 입금을 합니다. 자,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는요 평소에 마음속에 기준을 세워놓고 이 동네 이 지역에 이런 가격에 어떤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물건 분석하고 고민하고 살지 말지 돈 벌지 말지 고민하면 이때는 늦는다라고요. 좋은 물건은 귀하다. 저도 항상 이런 패턴이거든요. 분양권을 사든지 어떤 아파트를 사든지 요런 매물이 나오고 얼마가 나오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은요 여러분 보유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장땡입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나와 있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동네고 관심이 많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요 현재 확정된 것이 2022년 6월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성수동은 고급 주거지로 새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수동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엄청 지금 높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시세를 리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 나와 있지만 지도와 함께 얘기하고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만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선택을 해야 된대요.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해서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을 함께 얻을 것인가 아니면 연금을 충분하게 세팅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노후에 현금으로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연금 대신에 부동산을 선택을 한 거고 부동산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럼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연금은 딱 돈만 나오지 시세가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가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